한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한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봅시다. 선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대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거대한 땅덩어리와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이기 때문에 떡고물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만약에 중국이 뜨지 않았다면 한국이 선진국으로 쫓아가는데 속도가 느렸을지 모른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발전된 우리의 대한민국, 거대한 시장은 곧 거대한 기회다. 2006년에 한국은 3천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중국 쪽으로 흘러갔다. 이 말은 여러분 가족 서너 명 중에서 한 명은 앞으로 중국을 통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게 된다는 얘기. 자, 물론 일부에서는 중국 때문에 대구의 섬유 산업이 다 망했다고 울상이고 부산의 신발 공장도 제도 문 닫아도 분점이다. 대외 무역을 하다 보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업종도 생기긴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에서 손해를 보고 또 어떤 분야에서 이익을 얻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섬유나 신발 같은 경공업 제품을 내주는 대신에 자동차,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국고로 보자면 우리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것이 훨씬 많다. 이처럼 중국 탈퇴하고 고사 한번 실현주는 일이 없건만 저절로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니 운이 좋은 것이 아니고 뭐겠는가? 운이 좋은 것이다. 그죠? 이렇게 혜택을 보게 해서 대박이다 라는 거죠. 1981년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윈 토플러가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것을 예측했으니 난 정말 믿기지 않았다. 바로 코앞에서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한국과 중국이 뜰 거라는 말은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30여 년 전에 말했던 그 상황이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를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위대한 석학 토플러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진다. 자, 이 대박이 앞으로 20년은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가 지금도 아쉬워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1970년에 한글학계에서 한자를 폐지한 일이다. 중국이 이렇게 뜰 줄 알았다면 분명 한자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위를 내다보는 눈이 짧았던 사례는 또 하나 있다. 1986년에 나는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많은 사람에게 영어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별로 없었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가르칠 교사도 부족했다. 그때 나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 학교에서 하루에 1시간 톰앤제리를 틀어주라고. 당시에 그것이 시행되었던 오늘날의 청년들은 지금 영어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노력을 억세게 투자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우습게도 내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어를 가르치자고 한글학회가 발칵 뒤집혀졌다. 덕분에 나는 집 전화번호를 4번이나 바꾸었고 심지어 죽일 놈이라는 말까지 듣기도 했다. 흐름을 보지 못하면 무식해질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탓에 무식한 사람의 의견에 끌려가고 만다. 어쨌든 중국에 등장한 한국의 엄청난 국가적인 대박감이라고 할 수 있다. 덕분에 5년에서 10년을 앞당겨 선진국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를 날개 해주는 인터넷이다. 인터넷 혁명이 누구보다도 반가운 분야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제주마다 클릭하면 되고 제품마다 캐시백이 되고 빠른 속도로. 사실 인터넷은 1951년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에서 군사용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86년 월드와이드웹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만들어지면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가장 잘 갖고 놓은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웬 떡인가? 그야말로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챙긴다더니 그 짝이다. 전 세계 230개나 되는 나라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한국에서 인터넷 꽃이 피어졌나?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로 문자를 이렇게 많이 보내는 나라는 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양손에 전화기를 한 대씩 들고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면 한국인의 손가락 민감도가 높은 이유는 뭘까? 포크를 사용하면 젓가락을 사용하는 아이가 손가락 민감도에서 30%를 앞서간다고 한다.
우리나라만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22개 나라에서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2개 나라 중에서 우리처럼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모두들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혜택이지 않은가? 청소년들이 쇠젓가락을 만약에 인터넷이 없다면 지금 이 질문의 생활에도 아찔하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적합도에서 우리가 유리한 분야가 있다. 그것은 바로 양궁이다. 사람들 흔히 양궁을 우리나라가 만든 게임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궁하면 대한민국을 떨릴 만큼 양궁 시합의 메달은 항상 우리가 휩쓸고 있다. 이유가 뭘까? 바로 집중력과 손가락 민감도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양 3국 아이들의 집중력은 서양 아이들보다 무려 15%나 높다고 한다. 어쨌든 중국의 등장과 인터넷 혁명은 한국의 미래가 선진국을 따라가는데 15년 이상을 앞당겨 줄 것이고, 그러므로 2020년 길게 잡아 2025년이면 현재 전 세계 230나라 중에서 29등을 하고 있는 한국은 5등에서 7등으로 성큼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 선진국이다. 우리가 늘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인데 2020년, 25년 되면은 그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그리고 그 밑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로 바뀔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우리 뒤로 밀려난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한국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이다. 무궁무진한 나라이다. 세계의 선진국 신드롬이라. 30년 전만 해도 누군가 캐나다나 호주로 애들을 이어 보낸다고 했는데 얼른 보내라고 했죠. 하지만 요즘은 캐나다에서 호주로 애들을 보내겠다고 하면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라고. 2020년이면 우리나라가 그들보다 앞서는 나라가 되는데 그저 그런 곳에서 애들을 고생시켜 보낼 이유가 있나? 그것은 애들의 미래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망쳐놓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사실 나는 미국 시민권도 포기하고 돌아왔다. 한국은 미래와 경제의 거드는 흐름을 보면 시대를 역행하기 십상이다. 사실은 한국이 분명 선진국이 될 것이고 더불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가파른 상승세를 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 첫째로 상대적인 빈곤감이 커진다. 신드롬에 빠져 소극되는 사람이 늘어날 거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피를 말리는 일이다. 앞으로 절대적인 빈곤감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감이 사람들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우리 중에는 과거 30년 전보다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드물다. 그럼에도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이 사라진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평생 직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철밥통으로 알려진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능력 있는 사람은 뽑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뒷사람이 밀린다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하지 않겠나? 능력 없는 공무원이 자리를 깔고 앉아 있으면 나라는 국민을 위해서 하등 덕이 되지 않는다. 이전 대학 교수도 실적이 없은 옷을 벗어야 하는 시대다. 한국에는 4년제, 2년제 포함해서 모두 330여 개의 대학이 있는데 대학을 일반 기업으로 봤을 때 그들이 생산해내는 제품, 즉 학생들이 요즘 제대로 팔려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방식이 뭔가 변화를 주고 능력이 부족한 교수는 교체를 해서라도 우선 교육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실력 없는 사람들이 교단에 서 있으면 교육의 질은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 철밥통을 던져버리라. 또 가정 돈 주고 좋은 교사. 셋째는 초고령 시대가 열린다. 혹시 운 좋게 버텨서 58세에 직장을 그만둔다면 이후에는 뭘 하겠나? 요즘 그것도 치열해서 80세가 넘으면 그 일을 찾기가 힘들다. 그럼 90세, 100세까지 뭘 할 것인가?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 분명 선진국으로 갈 것이고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며 평생 직장이 사라진 사회에서 길어진 수명을 원망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시대적인 급변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